안녕하십니까. 신플랫폼 대표 임대건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12월인데 이렇게 이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공공 사스랑 AIoT 어찌 보면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발표할 때는 좀 SaaS, AIoT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좀 이제 그것부터 좀 정의를 내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희 회사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회사 비전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뜻으로 저희가 해나가는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1차 인터넷 혁명기를 통해서 저희가 사람과 사회가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2차 모바일 혁명기는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3차는 사람과 사물이 소통해서 만물이 연결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는 연결과 소통이라는 내용을 좀 더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화기가 만들어진 것은 100년도 됐지만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인터넷 혁명기 때. 즉 뭐냐, 연결도 중요하지만은 가치의 공유, 즉 이런 부분들의 밸류를 어떻게 쉐어링 하느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IoT를 통해서 연결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AI를 통해서 가치를, 의미를 파악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IoT와 AI를 결합을 해서 만물이 연결되는 시대에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회사의 꿈은 사물과 대화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즉 사물과 대화하게 되면 사물이 언제 고장이 나고 언제 더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설립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은 다 이제 같은 학교 나온 팀원들 많고, 또 특히 저희 AI 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이제 수학 경시 대회에서 같이 만난 팀들이 만들어서 7년 동안 저희 연구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이라 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죠. 근데 이제 산업용 AI 같은 IoT에서는 저희 오랜 기간 동안 검증받고 저희가 생존해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회사 주요 파트너들은 이 장비 가전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핵심적으로 저희 회사의 주요 매출처들은 반도체 장비,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들이 저희 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반 업체,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공공기관들도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저희 협력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리큐스나 아니면 클리어 블록 같은 해외 쪽 컨설팅 업체랑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랑 같이 좀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특허 19건 출원해서 10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O 인증을 저희가 9001부터 27017, 27001 그래서 정말 저희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용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 인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ISO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가 CSAP 인증을 저희가 지금 시청 들어가서 내년 3월 정도에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AI 알고리즘들은 KTL 검증을 거칩니다. 즉 AI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인인증기관 통해서 검증을 받고서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표창장을 이제 3번 받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산업의 활성화 이런 것도 통해서 저희가 표창장을 받았고, 내년도 2023년도에 3월에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기술총회 상장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AIoT나 SaaS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내리고 아니면은 좀 명확하게 하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AIo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I랑 IoT의 결합된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IoT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 아니면은 사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는 지능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oT를 대표하는 게 무엇일까 봤을 때는 제가 테슬라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화돼서 자율주행을 꿈꾸는 궁극적인 테슬라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모델들이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시점들이 이제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AIoT 보면 될 것 같고, SaaS라고 하면은 최근에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제가 넷플릭스를 소개 많이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또 인터뷰할 때도 하는데 넷플릭스 같이 어떤 컨텐츠를 구매하면서 예전에 VOD 한 건당 500원씩 했던 것들을 이제 월 9,000원에 다 볼 수가 있는 체계가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SaaS라고 하는 것은 그런 컨텐츠라든가 그런 기술들을 구독형으로서 쓸 수 있게끔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합을 정의를 저희가 좀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약간 공공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공공에서 무수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량 관리 서비스도 이제 올해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시간 미세먼지 알람 서비스도 몇 년 전부터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취 지능형 알람 서비스 저희가 이것도 몇 년 전부터 많이 좀 진행해왔고, 그 다음에 스마트 지처 수요 관리도 이제 올해 어떻게 사건을 겪고 나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서 이걸 전혀 이제 영역도 틀리고 다르지만은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골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실시간 지능형 서비스다라고 디파인을 내렸습니다. 실시간으로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에 AI를 접목을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메인 랄리지가 필요한 파트에 의해서 약간 이제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실시간 지능형 서비스라고 저희가 디파인을 내리고요. 이러한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는 이런 실시간 지능형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은 센서나 장비의 데이터를 받겠죠. 그게 여러 종류가 될 겁니다. 로봇이 될 수 있고, 악취 측정하는 어떤 센서 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형태의 장비로부터 받아서 연계 수집, 분석, 예측, 적용, 검증, 운영 관리라고 하는 이 파트를 거쳐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화면에서 어떤 모니터링 화면이 됐던 알람 서비스가 됐던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도메인 날리지가 접목된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것이 제공됨에 있어서 AIoT는 앞에 중간에 붙었던 연계 수집, 분석 예측, 적용 검증, 운영 관리 이 파트를 저희가 AIoT 서비스라고 디파인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디파인을 먼저 내리고 하냐면은 이쪽 파트가 좀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디파인을 내려서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AIoT 서비스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됐고 IoT 서비스를 한 지도 거의 몇 년 동안 하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저희 실패를 겪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AI, IoT의 경우 비용 문제가 초기 구축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IoT 플랫폼, AI 플랫폼, AI 알고리즘 이걸 세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10억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싸고요. 그리고 이거를 도메인에 맞게끔 악취 제거 모니터링 아니면은 어떤 자율을 할 경우 무언가를 하고서 할 경우에서는 그 도메인에 맞게끔 커스텀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두 번째로 보는데요. 실시간 지능형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센서는 이게 소모품입니다. 즉 몇 년 쓰다가 그 데이터를 수집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러한 유지 보수 관리의 문제 그리고 실시간 연결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좀
다음 단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텐데 센서나 디바이스는 한번 구매했다고 계속 성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센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 오작동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디펜던시한 AI는 그거에 따라서 또 오작동을 더 많이 합니다. 즉 이러한 성능의 문제에 의해서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어 왔죠. 그래서 저희가 좀 본질적으로 다시 또 고민을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결국 이런 실시간 지능형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 이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건 아니죠. IoT,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이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주변적 가치를 투자를 많이 해서 즉 데이터와 AI 모델이 중요한데 이게 솔직히 문제가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도메인 서비스, 즉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이 도메인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시스템이 거대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무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SaaS 형태의 결합입니다. 이런 실시간 연결, 센서 디바이스 지속적 관리, AI 모델의 지속적인 관리, 이거 어디선가 좀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게 어디였냐? 요즘에 집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계시는 정수기. 어느 순간부터 정수기를 이제 렌탈로 쓰시죠. 왜 렌탈로 쓰느냐?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 구매한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었더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구독형 관리형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즉 산업 용에서도 이런 형태에 있어서 렌탈 아니면 관리형을 결합된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결합이 하는 게 SaaS의 형태입니다. SaaS를 설명하면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이 있는데 그건 가볍게 넘어가더라도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셨던 제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약간 디테일 설명드리면은 그동안 정부 쪽 사업도 그렇고 민간 사업도 그렇고 IoT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좀 무언가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무언가가 좀 느낌이 멀죠. 왜 그러냐?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라든가 환경정보의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저희가 조합을 하면은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즉 100가지 넘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센서, 디바이스, 프로토콜 이런 것들 따라서 앞에 했던 것을 센서가 바뀌거나 변경, 추가됐을 때 결국은 이게 안 되었던 문제가 됐던 거죠. IoT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센서라든가 디바이스의 연결의 안정성이 깨지면 뒷단이 아무리 잘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근원적인 문제의 출발점을 다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I 파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AI를 많이 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POC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5년 전부터인데요. 5년 전부터 AI를 하면서 저희가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현장의 진짜 문제점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AI가 적용할 때 이 센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드리프트와 같이 센서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값이. 한 5년 한 3년 지나면은 이 값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AI는 그냥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겠죠. 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매번 오동작을 합니다. 알람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꺼버리죠. 즉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금 좀 파악을 안 된 상황에서 적용을 많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저희가 이제 IoT라든가 AI를 할 때 하고자 하는 게 보상 진단 예측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상 상태 감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고장 이상 상태가 정말 적게 발생합니다. 레어 이벤트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장을 다 그걸 감안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고장 케이스 A 고장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나보니까 고장 B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정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저희도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파운더리 장비랑도 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즉 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즉 현업 쓰시는 분들이 안 믿는 거죠. 야, 이거 안 믿어. 다 AI 서비스는 그냥 한번 눈에 보이고 흘러 진행하는 서비스로 화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제시하느냐, IoT, AI 이거를 처음에 한 번에 절대로 안 나온다. 계속 관리 체계로 가져가야 되고, AI도 이것을 성능을 일정 수준 높이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루비슨 AIoT라는 서비스, 즉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고객들한테 제조, 물류, 인프라, 공공, 의료 쪽 고객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우리의 고객들이 그 도메인에 맞게끔 실제 엔드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엔드타 서비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객들하고 협력을 해서 엔드타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러한 역할로 충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퍼블릭, 즉 공공에서의 AIoT SaaS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희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 SaaS는 올해 이번 정권부터도 그렇지만은 이전 정권에서 이어져서 큰 거대한 흐름입니다. 큰 흐름 속에서 올해부터는 이 클라우드가 공공 SaaS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약간 의무화로 전환됐습니다.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 해라. 왜냐하면은 이러한 민간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공공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에 있는 것들을 자원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는 이 취지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들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예전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이제는 거의 독재화 직전까지 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공공 SaaS, 즉 공공에서 벌어지는 SaaS들이 좀 더 최근에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CSAP 이슈가 핫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 넘어서 이제 의무화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정책적 방향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부지적으로 다시 또 돈의 문제인데요. 재정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확장 재정에 거쳐서 이제는 더 이상 확장 재정의 시대가 끝났고 긴축 재정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한 몇 년 동안은 긴축 재정의 시대로 가야 될 걸로 봐지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부축형으로서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솔직히 힘들어지게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정책이 맞물려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공 SaaS형으로 해서 가성비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흐름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인데요. AIoT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은 공공에 있어서 ESG, 오늘도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ESG의 내용들이 이제는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 참사가 있었는데 안전관리, 그리고 환경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해라라고 하는 게 하면 좋겠다라는 넘어서서 이제 해야 된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ESG랑 AIoT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찬 마치고 아마 설명드릴 텐데, 환경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 안전 데이터는 결국 실시간성을 띱니다. 그리고 지능형을 띱니다. 즉 AIoT를 베이스를 깔고 가야지 ESG 전략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환경들이 앞으로 AIoT, SaaS가 결합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적 방향성, 예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서비스의 필요성 때문에 SaaS 기반의 공공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기존에 했던 방향들이 있고, 했던 절차가 있고, 했던 원칙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물줄기는 한번 이렇게 바뀐 걸로 봐지고요. 이러한 속에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존 방식과 저희가 제시하는 공공 사스의 결합된 방식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as is to be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IoT와 연관된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4년 동안 다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뭐 하드웨어, 센서, 설치 비용 이거 다 빼고요. 실제로 해보면은 센서, 디바이스 연계하는 IoT 솔루션, 그다음 AI, 앱 이 부분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구축을 통해서 실시간 증형 서비스를 했을 경우 구축 비용이 기본이 10억에서 12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피를 한 10% 정도 잡았을 때 운영값 따지면 한 15억에서 18억 정도가 기본이 나옵니다. 이건 약간 규모가 커지면은 기한 수도 늘어나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제안하느냐? 이거 전체를 어떤 SaaS형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산업별로 이제 아니면 적용 분야별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축하는 영역은 있습니다. 어떤 앱 개발하고 원하는 화면 만들어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앞에 보셨던 저희가 이제 센서 디바이스 연계 파트 이 파트를 SaaS로 이용하게 되면은 관리도 되면서 일정 수준의 성능도 올라가고 원하는 기능도 다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추산해 보면은 1.6억에서 운영가 3.6억 사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좀 가변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를 비해서 거의 상당히 많은 6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날 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이제 뭐 개발해야 될 파트가 많아지는 것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비용적인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줄 수가 있다고 하는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사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지자체에 좀 미세먼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정통시장하지 않는 서비스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또 뭔가 계속 합니다.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공통된 파트들, 즉 솔루션 인프라 파트는 동일하게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에 대한 관리 비용은 뭐 지켜두더라도 이 파트를 어찌 보면은 중복 투자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공통 플랫폼을 만들고 공통 솔루션 만들고 해왔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공통화가 잘 안 되어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기존에는 다 개별로 해오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보시면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채굴 서버로 돼가지고 이제 국정원에서 관리가 나왔던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존의 구축형이었다고 하면요. 저희가 또 제시한 방식들은 AIoT 공통된 파트들을 서비스화하고 나머지 파트들은 분리할 수 있게끔 해서 하나의 계정에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좀 실제로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센서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어떤 데는 환경 모니터링 쓸 수 있고요. 어떤 데는 공사장 안전 모니터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통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과 이 보편성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능형 서비스 파트가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걸 앞에서 저희가 이제 또 다음 타임에 좀 디테일하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CCTV를 통해서 지능형 AI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많이 또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행을 해왔고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아주 버티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CCTV뿐만 아니라 그 영상 플러스 환경 센서 플러스 여러 가지 결합해서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개별로 할 거냐? 그게 또 어려움이 있죠. 즉 환경 AI, 환경 관련해서 어떤 확산도를 측정하는 AI를 또 한다. 또 아니면 CCTV에서 영상 구성하는 AI를 한다. 할 경우는 이걸 플랫폼을 달리하고 솔도 달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그 비용 관리 문제들 상당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이거 100%는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시장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센서,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 모델이 나왔을 때 고도화 가능합니다. 저희가 AI 관련해서 한 5년 전부터 시도해봤을 때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CNN 베이스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GAN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에 대한 이러한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버티컬로 했을 때는 이게 매이게 되면은 이 신규 나온 모델을 적용해서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더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해본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작년에 저희가 나이파랑 같이 해서 IoT 확산 사업을 했습니다. 콜드체인 관련해서 저희가 사스 기반의 콜드체인 유통 서비스를 이제 시청 사업을 했고 이걸 질병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 백신 냉동고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백신 폐기가 상당히 생각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다행히 저희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딱 한 달 반의 시간을 썼습니다. 전국에 거점 150군데를 모니터링을 하고 약간 알람이 제일 큰 문제는 알람 문제였습니다. 알람 때문에 다 문제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정말 좀 문제 있는 것만 구분해서 해달라 해서 저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로 해서 150군데 거점에 뿌렸습니다. 이걸 가능했던 이유는 사스형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반기에 집중 관리를 하면서 하반기 백신 폐기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나운스를 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 이제 저희가 관리했던 사무관님 통해서 받았을 때는 하반기에는 거의 폐기율이 없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일부 약간 좀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성과를 냈고요. 그 성과를 저희가 작년에 공청회하면서 발표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중요한 어떤 시점에 빨리 해야 되고 뭔가 의미가 있는 사업들은 사스형 모델의 사업이 최고 효과와 경쟁력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 이제 현재 진행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루비슨 AI IoT 서비스를 일단은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즉 이제 이것 통해서 사스형 모델이 맞다. 왜냐하면 사스형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다 준수한다라고 저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파스타라고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올라가는 그 플랫폼 체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CSAP에 관련해서 이제 인증 절차가 들어가고요. 즉 뭐냐, 사스와 관련된 모든 준비 다 끝난 상황이고 보안만 관련해서 저희가 좀 추가하고 몇 가지 솔루션을 보강하는 동안은 3, 4월 달에 저희가 이 부분들이 획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IoT랑 AI에 있어서 적용할 수가 있는 사스 모델을 저희가 쓸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무수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쓰는 경우에서 필요한 IoT AI를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가볍게 저희 시연보다는 저희 동영상처럼 저희가 서비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루비슨 IoT가 연결부터 실제로 이제 AI 배포의 과정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는 우림산업이라고 계란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계란판에 이제 품질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측정해서 저희가 알람 줄 수 있게끔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스형을 했느냐를 한번 쭉 보여주는 방향들입니다.
우림 산업이라고 하는 데에 저희가 이제 그 회사가 쓸 수 있게끔 자기만의 어떤 로고 아니면은 환경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스를 한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 자기의 어떤 세팅을 하는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우림 산업에서 그냥 자기 화면에 바로 들어간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계란판에서 영상을 획득을 해서 그걸 AI 판정하려고 하면은 게이트웨이랑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 게이트웨이랑 카메라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기술적인 얘기, 머신 드라이버라든가 저희의 기술 얘기를 다 뺐는데요.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옛날에 윈도우 프로그램을 윈도우에 할 때 무수히 많은 장비들을 연계시킬 수 있게끔 해서 윈도우 드라이버 설치가 됐던 것처럼 클라우드상에서 이런 드라이버를 세팅하면은 이러한 장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게끔 저희 구성했고요. 저희가 한 10년 넘는 동안 하면서 연동 가능한 웬만한 장비, 웬만한 프로토콜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게이트웨이 등록이 바로 되게끔 저희가 이제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는 게이트웨이는 이 영상을 받아서 서버로 보내는 역할입니다. 우리 클라우드 보내는 역할인데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 카메라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즉 카메라도 실제로 보면 저희가 카메라 종류도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천 가지들을 다 포용할 수 있게끔,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통신 방식들을 저희가 이제 골격화시켰고 그것들을 연계시키면은 그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스마트 시티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면은 이런 새로운 장비, 새로운 센서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런 바뀔 때마다 개발하지 않고 이런 세팅하고 배포하는 걸 통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또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LG 플러스랑 또 지금 다음 섹션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LG 플러스 연계되어 있는 디바이스도 연계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메라 파트들이 저희가 이제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카메라를 실제 현장에서는 세팅을 하고 그 현장에서의 맥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시키면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룰 파트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레인지 설정을 해서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알람 주고 하는 과정들인데요. 이 과정들 속에서 이 룰들이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이제 단순한 알람도 있지만은 SMS도 통해서 보낸다든가 다른 레가시 서버로 데이터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여기서는 현장에서는 알람이 오면은 현장에 있는 경광등에 알람 울리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이거 화면 세팅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알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왜 우림 산업을 이 사례로 들으시냐면은 우림 산업 같은 계란판 하는 아주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입니다. 여기서 품질 AI라고 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솔루션을 사스용으로 썼을 때 가능하다는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측면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룰을 통해서 획득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상 저희가 이제 바로 넘어가면은 AI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세팅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이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저희가 이 라벨링이라는 과정인데요. 계란판에서 어떤 분량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량을 지정하게 됩니다. 영상 쪽은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단어 시계열 쪽도 다릅니다. 근데 영상 쪽은 이미지가 이제 딱 나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라벨링을 하게 되면은 이 학습된 데이터를 실제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즉 앞에서 라벨링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학습, 즉 다음 타임에 진행할 MLOps라고 하는 그런 타입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 세팅을 해줍니다. 즉 알고리즘이 그냥 딱 만들어서 좋은 게 그 성능 나온 게 아니고요.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해줌에 따라서 그 성능이 틀려집니다. 현재 이제 이 과정들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0.824 정도 나왔죠. 이거 좀 애매한 스코어입니다. 좀 배포하기는 안 좋은 스코어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시 조정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조정해서 이제 다시 재학습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재학습을 해보게 되면은 또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재학습을 통해서 성능을 계속 고도화시켜야지 AI 성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한 번에 배포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0.91로 이 정도 됐다라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배포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배포 체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 만들어진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배포된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서비스로 풀러가야 되는데요. 이 서비스로 풀러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노비스 AI에서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이 뒤에 있는 화면은 이제 우리 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제 공정 라인이고요. 그 라인에서 앞에서 저희가 학습을 시켰고 적용했던 AI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게끔 그 화면 어플리케이션 UI를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솔직히 어떻게 만들지에 따라서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SaaS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소기업들도 쓸 수 있게끔 위즈 베이스로 지금 바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불량률이 높아졌던 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실제로는 이 불량률이 높으면 현장에서 울립니다. 울려가지고 빨리 체크하고요. 그런데 저희 풀러가기 위해서 그까지는 못 보여드리고 일단은 실제로 이제 불량률이 높아진 것들을 저희가 갈라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불량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현장하고 얘기해서 정말 불량인 것들을 다시 뿌려서 구분시켜가지고 다시 재학습을 해서 지금 또 이번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정의 불량이 나오게끔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나왔던 그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수치가 높은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불량이 나왔죠. 즉 AI 기반의 품질 어떤 관리 시스템 만든 데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저희가 빠르면 한 달 안에도 런칭이 가능할 정도. 한 달이라는 게 어떤 거냐? 현장 설치하고 AI 트링을 하고 이런 과정만 되면 바로 런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서비스 체계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노비스 AI 알고리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이제 MLOps, AIOps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